안녕하세요 여러분, 새아치입니다. 벌써 새해가 밝았는데요. 2025년 어떻게 보냈을지 생각을 많이 했을 때 저는 좀 청력에 집중해서 살았던 해 같아요. 이전에 제가 인공와우 영상에서 올렸다시피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보완해야 된다는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마침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보청기가 5년이 되어가요. 그래서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보청기가 이걸 잘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5년이 되었다 보니까 이제 보완을 100% 할 수가 없는 시점에 다다랐어요. 슬슬 새로운 보청기를 사야 되나 보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선 제 보청기 히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썼던 보청기는 고등학생 때 맞췄던 귓속형 보청기였는데요. 그때 당시 저의 청력 상태는 저음만 보완이 좀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냥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구매했었기 때문에 막 피팅을 그렇게 세심하게 하지도 않았었어요. 바로 이 보청기입니다. 이 보청기는 이제 폰악 제품이고요. 블루투스나 이렇게 앱 연동이 다 안 되는 보청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202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서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보청기를 찾게 되었었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오픈형 폰악 보청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채널 수도 많은 편이었고 블루투스 연결도 돼서 뭐 전화나 음악까지 모두 들을 수 있는 보청기였어요. 근데 이 보청기를 제가 각각 다른 센터에서 맞췄던 거거든요. 보청기를 맞추면서 되게 중요한 걸 배웠어요. 크게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는데요. 제가 처음에 보청기를 맞추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그 당시에는 크게 들리는 거였어요. 보청기는 그냥 단순히 크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잘 들리는 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잘 들린다는 기준이 내가 느끼는 울림 정도를 이렇게 세부로 조절할 수 있는가, 나의 청력과 얼마나 잘 맞춰가면서 조율할 수 있는가, 앱 연동이 용이하게 잘 되는가, UI, UX가 굉장히 좋은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청기를 처음 맞추는 분들이라면 사실 크게 들리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청기를 알아보는 어떤 준 전문가로서 나름 스스로 정리해본 그런 사항과 함께 저의 세 번째 보청기를 찾으러 가는 여정을 함께 공개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청기를 맞추려면 보청기 센터를 골라야 되잖아요. 저만의 기준을 몇 가지 선정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다양한 보청기 제품을 가지고 있는가. 센터마다 약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보청기 브랜드가 되게 달라요. 어떤 데는 스타키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보청기 센터가 있고 어떤 데는 약간 폰악 위주로 보청기 제품을 판매하는 센터가 있어요. 요즘 보청기 시장이 조금 더 커지면서 다양한 브랜드의 보청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진 건데 한두 개의 주력 제품만 가지고 있는 센터에 방문한다면 그만큼 제 선택의 폭도 작아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보청기 센터에 방문해야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접근성이에요. 이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처음에 보청기를 피팅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청기는 한번 피팅하고 다음 주에 다시 방문해서 피팅했던 점에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다시 조율하고 싶은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 시간과 거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성이 용이한 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가격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보청기가 센터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요즘엔 잘 정찰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마다 부르는 가격이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합리적으로 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찰제가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여러 센터를 다니면서 내가 파악을 해야 돼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약간 인공화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인공화학 수술을 하면서 보청기와 인공화학을 보완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제가 느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청기 센터에 가도 인공화학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과 하는 게 좀 더 나의 적합한 보청기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한 가지 들자면은 인공화학에서 들리는 울림이 있고요.
보청기에서 들리는 울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청기가 조금만 눌려도 인공화호를 착용했을 때 들리는 울림이 있기 때문에 울림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청기를 피팅했을 때 그냥 수치 데이터적으로 괜찮다라는 것만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경우를 겪다 보니까 마지막 고려사항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보청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여기저기 되게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마침 하나히어링이라는 보청기 센터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여태껏 말한 고려사항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청기 센터에 가서 조율을 할 때 나의 감각 위주로 피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파수를 올려줄 때 이거 어때요? 라고 하면 저는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저의 감각만으로 의존을 하는데 하나이어링 같은 경우에는 무슨 AI 기반의 피팅 시스템이 되게 체계적으로 있대요. 단순히 저의 감각뿐만 아니라 되게 정밀적인 청력 데이터 기반으로 저에게 맞는 주파수를 조율을 해준다고 해요.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제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을 모두 충족해 줄 수 있는 센터여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했을 때 어떤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 어떤 거를 얘기해야 되고 어떤 거를 물어봐야 될지 이 과정들을 시청해 주시면 나중에 새롭게 보청기를 구매할 때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나에게 정말 딱 맞는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현장 가보실까요? 네, 다 되셨을까요? 네. 보청기 쪽이 오히려 지금 더 와우 쪽보다 안 좋아지고 있어서 보청기 쪽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문장이 제 생각보다 좀 잘 나왔어요. 저도 네. 오늘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오늘 폼이 좀 좋은데요. 오히려 단어를 대답하는 능력은 오늘 조금 더 안 좋게 나왔어요. 중요한 건 이제 수능 청력 검사 결과죠. 저응력 때는 조금 더 나쁘고 고주파수로 갈수록 일부가 회복이 되는 이런 경우를 역경사형이라고 해요. 우리 말소리를 구별하는 데는 시옷, 치옷, 티귿, 키읔 같은 이 자음역 때 고주파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고주파수는 잘 듣는데 저주파수를 못 들으면은 이 저주파수 증폭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요 검사 결과로 보청기를 맞췄을 때 울리고 퍼지고 말소리 변별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생겨서 힘들어들 하십니다. 보청기를 지금 한 6년 정도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나한테 잘 맞는 보청기 소리 맞춰가면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지금 보청기랑 동일한 브랜드인 포낙인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무겁진 않은데. 엄청 불편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가 조금 커서 이제 좀 더 그거지. 그렇지. 그렇죠. 응. 안경 혹시 가져오셨으면 같이 안경 안 한번 갖고 껴보시죠. 엄마 거라도. 맞아, 나 안경도 무거워서. 그렇지. 안경하고 이거랑 겹치면 무게가 좀 있지. 배터리 들어있는 거죠 이거? 배터리형은 이제 신제품이 안 나오고 예. 다 충전식으로. 큰일 났다. 왜냐면 제가 이것도 충전식인데 와우도 되게 빨리 떨어져서 맞아요. 제가 비상시에 그래도 빨리빨리 갈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배터리형을 좀 더 선호하긴 했었거든요. 맞아. 오르빗이 사이즈는 좀 더 작게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휴대용 충전이 가능하고요. 아까 승환님이 이제 배터리형을 선호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서 같은 스위스 소노바 계열이라서 뭐 소리나 인공지능 옵션 같은 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인피니오 스피어와 오르빗 V 모델입니다. 오르빗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1, 2, 3로 나뉘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들어있는데 채널이라고 하면은 나의 들쭉날쭉한 청력을 얼마나 더 촘촘하게 교정을 해주냐 같은 성능 지표예요. 하지만 뭐 승환님 같은 경우는 좀 평평한 편이라서 꼭 채널이 많아야 한다 와 같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귀가 나쁠수록 좋은 보청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생활 환경이 다양하고 내가 청취 환경이 복잡할수록 좋은 보청기를 하는 거죠. 승환님처럼 면접도 보러 다니고 맞아요. 사진 찍으러도 다니고 막 사람도 여기저기 만나고. 이제 친구들 만나고 통화도 하고 하면은 좀 좋은 보청기.
인피니오 스피어 혼합 보청기의 가장 최신형 모델입니다. 일단 보청기가 방수가 됩니다. 이 보청기의 장고장이 덜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즈만 괜찮다 하시면 저는 포낭을 좀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승환님 요 휴대용 충전 안 되는 게 생각보다 큰 불편함을 초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충전용이 나중에 쓰면 쓸수록 또 수명이 리튬이온 배터리 짧아지잖아요. 줄어들죠. 그렇지. 네. 보통 그 평균 때가 있을까요? 3년 정도 되면은 수명이 좀 줄어들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이 무상 수리 기간이니까 보증 기간 좋다. 끝나기 전에 한번 싹 해드려요. 더 크네. 응, 그치. 아까 좀 크다고 했었지. 무게가 좀 더. 대신에 배터리가 좀 더 오래 가고 네. 그리고 휴대용 충전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요 에어팟처럼 상시 충전이 되는 모델이 더 편리할 테니까 요거는 사용하시는 환경에 맞춰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어둡지 않아? 네. 몇 가지 검사해서 내 귀에 맞추는 초기 측정을 좀 해볼 겁니다. 네. 일단은 테스트를 좀 봐볼 건데 360도 스피커에서 소음을 좀 틀어볼 거예요. 시끌벅적하는 식당, 시끌벅적하는 식당이랑 음악 소리라든지 웃음소리 이런 다양한 소리를 좀 섞어놨어요. 전철 타고 오셨나요?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오셨고 wie hadden das die gestolen. En ze willen gewoon geen pauze, begonnen zo veel. Is dat afloop dan gaat mijn pella zo goed, dus rap die zal weg. Schrijft aan mijn 보청기가 나는 이만큼 키우고 있어 라고 주장은 하는데 실제로 승환님 귀 안에서 체크를 해봤더니 그렇지가 않은 거죠. 뭐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제가 의도한 것보다 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는 한 단계 반 정도 더 키워드릴 겁니다. sollte keine dan eerder. Geen minder af. Organen aan de regering voor. La bis.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고. 지금은 잘 들리는데 오늘은 어떻게 검사를 했냐면은 아주 이상적으로 잘 나왔고요. 덱을 배라고 한다든지 겁을 검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부 패턴들이 틀렸지만 55% 정도로 비교적 잘 나온 편이고요. 문장이에도 점수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85% 정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피팅도 잘 된 것도 있고 추론하는 능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또 빠르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온 것 같고요. 너무 잘 나왔어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게 좀 중요한데 보청기 뺀 상태에서의 수능 청력 검사 결과입니다. 요게 이제 왼쪽 보청기만 끼고 검사했을 때 교정 청력이에요. 0부터 20dB이 정상이고요. 네. 20부터 40은 경도, 60까지가 중도, 중고도, 고도, 심도 이렇게 갑니다. 네. 그래서 보청기 빼고의 왼쪽 귀는 중고도, 고도 난청 정도에 해당을 하겠죠. 보청기 끼면은 경도 난청 한 중반부 정도로 청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우를 끼고 양이 착용을 한 상태로 네. 검사를 했더니 더 좋게 나왔죠. 경도 난청 초반부 정도로 교정 청력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잠깐만. 왜 정상 청력까지 안 올리고 왜 경도 난청까지만 올려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누가 현상 때문에 저희가 그 정상 청력까지 올릴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누가 현상이란 청력이 손상된 사람이 미세한 소리 크기 변화를 정상인보다 훨씬 크게 느끼는 현상으로 역동 범위가 좁아져서 발생하며 주로 뇌의 달팽이관의 유무세포 손상으로 인한 감각 신경성 난청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0dB부터 점점 위로 들을 때마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해서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예요. 근데 반면에 감각신경성 난청 혹은 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작은 소리는 잘 못 듣잖아요. 그래서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러다가 이쯤에서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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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밖에 좁아지는 거죠. 소리가 단계별로 들었을 때 난청을 가진 사람은 이 작은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하다가 갑자기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시점부터 내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인지했을 때 갑자기 더 큰 소리로 들리게 되니까 확 소리가 시끄러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정상 범위로 만약에 올린다면 물론 작은 소리는 조금 더 크게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기존의 큰 소리는 찢어지게 들린다거나 너무 시끄럽게 들려서 약간 고통스럽다거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청기를 피팅을 할 때 정상 범위로 피팅을 하면 너무 우리가 시끄럽게 들리고 너무 많이 울리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보통 경도 난청까지의 범위로 보청기가 피팅이 된 게 가장 잘 되었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크게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덜 울리고 더 듣기 편한 소리로 조율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말소리 검사가 55% 나왔잖아요. 네. 문장 이해도 검사는 한 85% 정도 나왔고 네. 요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많이 듣고 많이 변별하고 연습을 하게 되면 좋아지거든요. 그걸 도와주는 앱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정말 너무 신기했던 점이 앱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키스트라는 연구소와 협업을 해서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하면은 다양한 자음과 모음으로 낱말들이 나오는데요.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고 내가 느끼는 비슷한 단어들만 골라서 이거를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결국 사람들이랑 소통할 때 좀 더 잘 들리기 위해서 말소리 명령들을 명확하게 울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가치에 기반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보청기를 맞추는 과정, 그리고 보청기 센터를 방문할 때 알아야 되는 기준 4가지를 모두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보청기를 맞추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잘 들리는 거예요. 내 청력에 세부적으로 피팅이 가능한가? 그리고 내가 느끼는 울림 정도를 명확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가.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 이 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내 생활 패턴에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꼭 해야 합니다. 보청기 하나 구매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대충 알아보지도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센터에 방문해서 명확하게 물어보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잘 들릴 수 있게 도와주는 보청기를 만날 수가 있고요. 그게 곧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